저의 아름다운 이름은 박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순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우연히 차하고 예전에 하다 보니까 정한복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그렇게 정한복을 안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편리하게 그냥 개량 한복을 입고 이제 편하게 다니는데요. 사실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한복이 부자연스럽다 그러지만 한복이 자주 입고 보면은 더 편리할 수가 있고 더 따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장소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 함께 말씀드릴 사항은 한복의 명칭, 그 다음에 한복의 보관법, 그 다음에 한복의 세탁 손질법, 한복 계기 해서 실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복의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항상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한복 명칭 우리 화면에서 보시고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니까 같이 보시죠. 이리로 나중에 그냥 돌아가죠. 아니에요? 제가 해줘야 돼요? 앞으로 뒤로. 네. 소리도 나오죠? 네, 소리도 나오고. 이 소리가 연결되나요? 네, 연결. 한복은 요즘 자녀들 교육, 결혼식 때나 입으시잖아요. 조금 자국이 있긴 있지만 제가 직접 살려다 진동은 어깨와 가슴 사이에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 움직일 때 편하고 몸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을 피하는 한국의 세상을 잘 보여줍니다. 겨드랑이 아래를 막은 기라에 있는 한마디에 대한 것입니다. 뚜렷한 색채로 경시적인 것을 보여주고 한국의 풀을 조각을 풍성한 신부가 입었을 때도 지각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한국의 오성의 하나님이 물고기 뱀처럼 물룩하게 숨어진 동선을 가졌는 대부입니다. 그 성공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동산을 소개합니다.
고관과 다른 색상을 했습니다. 화려한 전방 모양을 넣어 장식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저고리 끝과 그 많은 편을 하나씩하나 양쪽 눈빛을 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습입니다. 오늘은 저고리를 묶어준 역할로 일목을 정리하는 목적이었으나 점차 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장식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의 향이 치마로 곡선이가 뛰어난 곳으로 주름이 잡힌 목도를 입고 치마 안의 부분을 가르다 봅니다. 치마는 목이 넓어 흉터를 기다리는 것보다 위쪽으로 기품이 오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통 여성복을 통해 한국의 그 명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명칭을 알고 보니 부드럽고 우아한 한국의 아름다움이 더 잘 느껴지는 듯합니다. 외우려고 진짜 힘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복에 대한 명칭을 알아봤어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의상에도 한복에도 명칭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복을 보관하는 법은요. 보관법은 원래 옷감이 상하지 않도록 큼직하게 해서 박스에다 이렇게 넣어두는 것이 제일 보관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그런 공간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기는 법과 그 다음에 목걸이로 해서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가 얇고 그 다음에 습기에 약한 한복은 목걸이에 걸어두면 색이 바래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래 보관을 할 경우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입는 그런 옷은 내가 창호지를 앞에서 지금 하나를 사오려고 했는데 못 사왔거든요. 그래서 창호지로 아니면 신문지를 한다 그러면 신문지 냄새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 창호지로 이렇게 싸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복 그 세탁법에 대해서는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세탁하기가 싫어서 입고 나서마자 세탁소에 드라이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는데요. 제일 그게 안 되는 점이랍니다. 우리가 살짝 한번 입고 나서 겨드랑이 같은데 혹시 이제 땀이 묻잖아요. 그러면은 물수건에 살짝 물을 적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두드러주면서 살짝 약한 불 대리미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저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수나 또 장식품이 있을 때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 세탁을 했을 때 다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살짝 말려가지고 대리미로 앞뒤판 눌러가지고 해놓으면은 장식도 그 다음에 이 눈박이 같은 경우도 덜 훼손이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찌개 같은 데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물수건에 이것도 괜찮나요? 그게 더 낫답니다. 드라이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크가 제일 다리기 힘들죠.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복을 개는 법을 해보겠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개에서 박스에 넣어두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옷걸이에 걸어둘 때는 한복을 뒤집어서 이렇게 한 3등분 정도 하면은 옷걸이 걷는 폭 있죠. 우리 걷는 집게. 거기 하면은 딱 맞더라고요.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걸어놓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할 때 여기 이쪽 줄을 먼저 해서 걸어놨잖아요. 그렇게 늘어지고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바지로 접는 바지걸이로 해서 여기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폭을 놔두면 된다. 가능한 뒤집어서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섭 있죠? 여기를 그렇게 해서 해놓는 게 좋고요. 한복이 뜨거워, 없는다고.
전체적으로 폭이 있죠. 우리 옷고름 여기 예를 들어서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아, 그 고리 그러니까 그 고리 밑에까지 그러니까 그 옆에는 이렇게 해서 옆단 네네네 예 그렇게 네 바지거리로 해서 걸어놓으면 좋답니다. 네 찝어서. 예 찝어서 바지거리. 네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그냥 개에서 박스에 넣어놓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공간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개일 때는 치마는 보통 네,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똘똘똘 말아서 네 이렇게 보관을 해 두는데요. 이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네 보관하는 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적당히 만약에 박스를 할지 아니면은 이제 수납 공간 있죠. 그 수납 공간 읽을 때는 그 높이는 상관이 이렇게 있죠.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4등분을 한달지 3등분을 한달지 네 그래 주시면 네 좋고요. 그 다음에 하의 한복 치마는 그렇게 있는데요. 상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렇게 네네 이게 수납 공간에 따라서요. 그 다음 네. 그러니까 뒤집어서 하는 게 좋고.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복이 아니고 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위에만 보시면 한복 저고리로 표시가 되죠. 자, 저고리를 이렇게 해서 반이 아니라 어깨선까지 이렇게 접고. 네. 그 다음 이 선도 이렇게 접어서 오른쪽 왼쪽 그거 상관은 없겠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넣어놓는 게 긴데? 네. 아니요. 기니까 긴 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접어야 되겠죠. 네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옷고름, 옷고름 손질법이 안 되는데, 옷고름은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놔두는데요. 혹시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 옷고름에서 물이 패스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없더라도, 물기가 없더라도 혹시, 그러니까 여기다가 창호지 씌워서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일을 제일 빼셔요. 그렇게 하고. 그럼 옷고름은 어떻게 합니까? 안에다 그냥 실제 안에다가 접어서 접어 요리 요리. 이거 접어. 그냥 접으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복 저고리 접는 법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실 수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긴 당이가 있을 때는 당이도 이렇게 해서 접고 이걸 뒤로 저는 말아요. 이렇게 해서 네, 뒤로 말아서 이렇게 아까 맨 처음 했던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만 이렇게 하고 보름을 안에 넣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이게 당이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자 한복은 안 나왔지만은요 보통 남자 한복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여자 한복 보관할 때는 치마가 맨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저고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네, 복장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남자 한복에 대해서는 보통 네 저고리 자 이대로 여자분들 저고리 미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보름 네 보름도 개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개는 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넣는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여자 한복 접듯이 네 이렇게 해서 네,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법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바지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개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굳이 또 이렇게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역선 역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넣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반듯하게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남자 한복, 여자 한복 입는 것이 어떤 게 제일 적합한 방법이냐 또 그 예가 있어요. 이 사선이 왼쪽으로 올 수 있도록 남자분들은 하는 거예요. 이 사선, 바지 사선이요. 이게 왼쪽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댄잎 미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매달아져 있고 아니고 하는데 만약에 안 매달아졌을 때요. 댄잎은 여기에서 한번 둘러가지고 안에서 반드시 묶는다는 거. 네. 그다음에 두루마기인데요. 두루마기는 이제 선비복 할 때 남자분들이 선비차나 이제 할 때 이제 제가 하지만 선비 복장 그대로 해서 보름 여기다 그대로 놔두고요.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이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개놓으시는 법이 제일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돌려서 그 다음에 뒤로 하는 법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앞으로 하는데 이 동정이 습기지 않도록 동정 밑에만큼 이렇게 해야지 동정이 구겨지가 않죠. 기왕에 우리가 세탁 했을 때 동정을 새로 다서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험담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가정의례 준칙에 대한 사항 제가 이제 한복 되는 법 그걸 또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서로가 인사를 할 때는 우리 남자 선생님들께서는 오른손이 배꼽 위에 올라오고 왼손이 배꼽 위에 올라오는 것이 네 이게 공수라는 거예요. 남자 절이에요. 그러면은 자 남자분들 그러면은 예 그러는데 그러면 발은 어쩌느냐 이렇게 까꾸로 집어보고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발은 오른발이 위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선생님들은 왼손이 배꼽 위에 오른손이 그 위에 이걸 지금 마주잡을 꽁손수 두 손을 마주잡아서 배꼽이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발은 그럼 어느 발이냐 하다 보면 네네 손과 발은 반대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남좌여우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남자여우. 네네. 그것만 네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서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다 결혼식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신부들 인사할 때 큰절을 할 때는 그냥 고개를 곧장 드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절을 할 때는 3초 정도 머물렀다가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면서 상대방 마주보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절을 하는 것이 그게 A에 어긋나지 않는 거고 이제 절을 하십시오 그 말은 절배애도래해서 배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지식은 짧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어떻게 하죠? 장례식장은 반대예요. 손이. 애사시에는 반대. 근데 괜히 여쭤봤네요. 짬이지인데. 애사시에는 반. 오, 그게 네. 원칙이에요. 네네. 손과 발의 위치가. 네. 아, 그럼 또 네. 여자들도 네, 여자들은 왼손이 올라간다고. 반대. 남자분들은 그러면 오른손이 올라가겠죠. 애사시에는 경사시에는 남자 여우지만은 반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만큼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네. 저에게도 알려주세요.